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단원 FM 88.7MHz 이주의 안산 정혜실입니다. 안산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를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오늘은 교육도시 안산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입니다. 세상아 나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는 이 욕심에 듣기 좋은 말과 마음을 가득 담아 노래해. 세상아 가끔 못된 날들이 너를 괴롭히고 무너지게끔 아프게 할 거야. 분명히 집중하고 들어봐. 네가 잃어버린 노래, 사랑을 담았던 노래, 나는 그것을 주워다가 꺼내게 건넬게. 세상아 동화처럼 살자. 늦은 감이 있겠지만 너의 하루를 기대가 나는 아름답고 그래. 세상 하나도 가끔 눈물을 숨기고 사는 날이 있곤 했어. 그날은 나를 더 단단히 만들어준 거더라. 네가 잃어버린 노래, 사랑을 담았던 노래, 나는 반드시 주워다가 꺼내게 건넬게. 세상아 동화처럼 살자. 늦은 감이 있겠지만 너의 하루를 기대가 나는 아름답고 그래. 동화처럼 듣고 왔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새해 첫날에 맞게 싱그러우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단원고등학교 3학년 정택성이라고 합니다. 교육도시 안산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하고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 인연이 돼서 제가 꼭 나와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네. 라디오 처음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되게 제가 원래 유튜브라든지 TV로만 보던 곳에 이렇게 오니까 되게 네. 새롭고 네. 어색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어색하고 신기하다. 네, 네. 맞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단원고 학생을 이제 막 졸업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딱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렇군요. 일 기준으로, 네. 네,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건 항상 그래요. 20살이 된다는 건 저한테도 엄청난 설렘이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한갑을 앞두고 있거든요. 너무 아득한 옛날 얘기여서 그 기분이 어떤지를 까먹고 있다가 네. 우리 정택성님을 이제 모시게 되니까 그 20살 때 기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의 두근거림,
어떤 기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에게 여쭙겠습니다. 20살이 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네, 이제 20살은 네. 성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제게 이제 세상이란 어른들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던 그냥 뭐 어른들, 내가 이제 올려다보는 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넘어서 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 네. 되게 두렵기도 하고 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20살인 만큼 그 네. 책임에 맞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 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설레기도 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요즘 욕 많이 먹고 있는 20대 청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20대 청년이 된다는 거, 살아간다는 게 어떨까? 또 이렇게 어떤 성별 젠더 역할에 따라 또 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남성이라는 성 정체성을 지금 갖고 계신 네. 거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요, 아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 청년으로서 이제 사회가 기대하는 것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쯔쯔쯔 네. 쟤네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또 폄하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정작 내가 느끼는 청년으로서의 네. 뭔가 기대? 20대 청년이다. 아싸. 내가 뭘 하겠다. 막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와 같은 경우 20대 청년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변하다 보면은 어른분들께서 내려오시고 다시 그 자리를 20대, 30대가 채워나가는 구조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오. 제가 나이를 먹음으로써 네. 그 자리를 서게 된다면 네. 이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큰 포부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네, 네. 제가 원하던 걸 네. 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자신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네.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포부를 좀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네.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의 세상은 어떠한데 내가 변화시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게 있으니까 이제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 정택선님에게는 어떤 세상이던가요? 아, 네, 이제 다음 질문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네. 저는 세상이 되게 뭔가 공부라는 걸 증명의 유일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그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사실 굉장히 못한 학생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즐겁고 그쪽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하지만 뭐 어른분들이라든지 당장 제 부모님만 보더라도 공부가 이제 유일하게 출세할 유일한 증명 수단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다 보니 제가 언어 쪽으로 능력을 발달시키기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런 점이 아쉬웠고 이런 점을 다른 아이들이 있다면 좀 더 재능을 쉽게 펼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어떤 방향을 바꾸고 싶다. 네, 그게 크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3을 이제 막 보냈는데 네. 입시에 시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으로 이 서열을 매기는 사회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뭔가 다른 능력도 없는 네.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그래도 입시는 치러야 됐고 뭐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사실상 안 했습니다. 네. 좋아하는 과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과목을 짧게 즐기고 즐기듯이 하고 네. 나머지 과목은 안 했는데 그렇다 보니 되게 공부에 손을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학 입학에 관해서는 네. 본인이 뭐 원하는 대학이 있다거나 뭐 그걸로 어떻게 출세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접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학교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였고 굳이 가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큰 변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쌓인 인맥으로 내가 나중에 내 길을 만들어 갈 때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입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서울대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서울대 나온 사람이 뭐 권력을 갖는 거 너무 당연하고 뭐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 갔다 와서 내가 뭐 영어 좀 잘하고 나 하버드대 나왔어 이러면은 뭐 내가 정치에서 좀 뭔가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평가의 잣대로 삼기도 했잖아요. 네. 당신 어느 대 나왔어? 막 네.
근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죠?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제가 아무리 증명의 수단을 공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넓히려 한다 해도 그 공부라는 건 그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네.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증명을 가장 확실하게 보이고 인증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변화하기 어렵겠지만 뭔가 활동, 이제 제가 이러한 곳에 출연한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학생들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그러한 점을 조금 누르고 이러한 저처럼 다른 분야로 나가고 싶은 학생들이 다시금 나갈 길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만 들으면 정말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는 딕션으로 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정치계로 내보내도 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너의 학벌이 어디냐, 네. 너의 출신지가 어디냐, 뭐 그렇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안산이 그렇게 막 엄청 멋진 도시로 회자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안산에서 쭉 태어나서 자라셨나요? 네, 전 안산에서 19년 동안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안산 네. 이제 토박이로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본인에게 안산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안산은 이제 여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19년간 살아오면서 네.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고 네. 많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모든 반에 다문화 학생이 한 명씩 있었고 이러한 점이 한국의 문화를 조금 옅게 만드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나라와 학생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안산은 오히려 다문화로 인해 여러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전 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학생의 입에서. 주로 그러면 학교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안산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어느 학교를 거치신 거죠? 단원고 전에? 제가 화랑초등학교, 예.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랑초등학교 학생들 제가 요즘 꽤 만나고 있는데 네.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학교 좋았나요? 학교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학생들은 조금 네.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요즘 MZ세대라는 안 좋은 말로 네. 사용되는 게 많은데 네. 그러한 학생들, 제가 화랑초등학교에서 만났던 일부분의 학생들이 네. 그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으시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조금 동료들 사이에서 네. 애어른이다, 뭐 애늙은이,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세요? 아, 네, 근데 네. 그런 말씀은 이제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 말을 듣고 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도 조금 약간 10대처럼. 네, 10대처럼 낮춰서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지금의 어떤 말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어른들과 꽤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10대들 버르장머리 없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미 지금 몸에 배어있는 뭔가 예절이랄까? 그러니까 어른을 상대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느 10대들이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쟤네 맞습니다. 왜 저래요? 말투가 왜 저래요?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을 수정하게 됐나요? 어른들하고 활동하면서 아니면 본인이 원래 그렇게 가정교육을 좀 받아서 그러신 건지. 저는 사실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을 어느 정도 진행해 주신 거는 맞으나 제가 어른들과 교류하면서 발전시킨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 우더른과 대화할 때 제가 단어 선정에 있어서도 뭔가 방금 말씀드렸듯 MZ세대라는 단어가 사실상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단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청년 세대로 변화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고치는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우더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축약이 써서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하지 않기. 네네네. 단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단어를 고르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리터러시를 하면서 대화를 해온 거네요. 네, 그동안. 우더른과 대화할 때 항상 리터러시 하고 있는 네. 자세로 임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보기 드문 이제 청년, 보기 드문 청년이어서 신기하기도 한데 제가 정말 사실 초대한 이유는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만난 장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네. 우리가 이제 포럼 겸
워크숍이 있었던 그 교육 관련 네. 한 주제를 논의하는 네. 그런 자리였는데 다른 조셨잖아요. 아, 네, 예. 맞아요. 다른 조였는데 일어나서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이 네. 전부 놀래면서 와, 고3이 와 있다니. 막 이거에 또 한 번 놀래고 네. 말을 너무 잘해서 놀래고 내용을 또 잘 전달해줘서 놀래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매력에 폭 빠졌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자리일 수 있잖아요. 교장 네. 선생님, 교사, 부모님들 뭐 이런데 유일한 뭔가 당시엔 청소년, 네. 유일한 청소년으로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오고 싶었는지 아니면 담임이 아. 요청을 한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사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네.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쭤보신 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저는 공부가 아니라 네. 다른 증명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아.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어. 저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네. 어떠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하여 제가 가는 길에 있어 조금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네. 기회를 찾는다. 다른 학생들의 입시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임했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네, 맞습니다. 이제 토론에 참여하셨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논의를 들었잖아요. 네. 선생님, 다양한 어른들과 함께. 네. 그리고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정택성님 계신 그 자리 교장 선생님도 있었고, 맞습니다. 마을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막 네. 도서연구회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뭐 선생님도 계시고 이래서 굉장히 편하지 않은 자리였는데 이제 네. 막내란 이유로 뭐 발표를 시켰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것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제를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안산의 교육이 좀 어떻다고 느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안산의 교육을 네. 뭔가 딱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 쪽에서도 있긴 하나 네. 그냥 딱 무난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뭐 파락군처럼 공부를 목숨 걸고 시키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양한 길을 열어주어서 음.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미술, 언어 강사 뭐 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닌 딱 중간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쉬움인 거죠. 네, 저는 그게 또 음. 아쉽고 변화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중고를 나왔으니까 안산이 그렇게 부유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여기서 맞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분위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소득에 따라 사실은 되게 또 이 사교육은 좌지우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변 친구들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막 비싼 사교육 들여서 공부할 만한 네. 형편은 안 되지만 네. 나름 또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적인 어떤 지원이 뭔가가 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네. 다양한 걸 펼칠 수 있게 뭐가 좀 더 투여되면 좀 안산의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봤을까요? 네, 제가 고민해봤을 때 네. 사실 변화하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네. 사회 인식부터 변화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아, 예. 제가 기본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여러 활동,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안산 교육 워크숍이나 네. 그러한 점들을 늘리되 네. 이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안산은 서민분들이 네. 많이 사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강남에는 좀 부유한 분들이 네. 많이 사시고 네. 이러한 것들을 강남으로 올라갈 사다리로 바라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는 이러한 시선을 바꾸고 네. 정말 사다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제 이미 인식이 변화한다면 네. 좀 더 안산과 함께 같이 변화한다면 더 가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인식을 바뀌어야 되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의 태도도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잘할 때는 막 그랬거든요. 야, 맞아요.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시간만 자야 음. 된다. 뭐 그래서 저도 꽤나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입시에 관해서 계속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도 점수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다른 걸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걸 생각하는 학생에 대해서 허용적이기라기보다는
야, 물 흐리지 마.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원고를 욕을 좀 해도 될까요? 아니면 네, 괜찮습니다.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단원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단원고등학교는 제가 고 1, 2, 3을 경험해 본 결과 선생님들 모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으신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말씀드렸듯 선생님들께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분위기는 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도 저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어. 너의 능력이 100이 있어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너의 한계는 50으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선생님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회를 먼저 살아보신 선배님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학력 철폐 얘기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게 네. 기본적으로 또 있고 시민사회 안에서는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학번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처음 네. 만났을 때 몇 학번이세요? 맞아요. 네, 이것이 이제 대학을 갔다는 전제지만 네. 사실 대학을 안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런 시민사회 안에 또 룰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투명 가방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학력을 철폐하는 뭐 네. 이런 이제 단체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네. 그러면 학력을 철폐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까요? 네. 저는 네. 학력 철폐에 무게를 두진 않고요. 제가 네.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네. 대학교는 확실하게 학생들의 노력을 증명할 수단이기 맞기 때문에 그러한 네. 점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그러한 점에 몰두함으로써 학생들의 재능이 사라짐에 대해 그러한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네. 그러한 점을 발전시키되 학생들의 네. 노력은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움이 나쁜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움이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가봐라 해서를 다 오지는 않잖아요. 학생들 네. 중에 많고 많은 단원고 학생 중에 네, 맞습니다. 혼자만 오게 된 걸까요? 아니면은 딴 학생들한테도 건의하셨는데 딴 학생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렇게 빠졌을까요? 제가 3학년이라 이제 네. 3학년 친구들은 그냥 입시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오기 싫어서 네. 였고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때가 저희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군요.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아쉽네요. 그죠? 네. 왜냐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 주체를 얘기할 때 참 네.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그날도 봤지만 부모 입장 또 네. 시민사회 입장, 교사, 교장, 선생님의 입장들은 있는데 정작 당사자 학생들의 네. 목소리 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단 한 그쵸. 명의 학생이라는 그 사실이 좀 굉장히 좀 문제적이죠. 네, 되게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네. 학교 안에서 그런 토의가 가능한 구조일까요? 뭐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그러한 토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네, 네. 학생들이 그러한 점을 말한다면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대학교가 한 단계 높아지고 그래야지 자신의 미래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토의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흐트러뜨리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게 학교 분위기인가요? 네, 꺼내면은 거의 너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잖아 라는 게 거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토론과 토의에 의해서 이제 네. 합의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경청할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한데 네. 우리 사회가 그것이 이제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러한 점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공부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고 네. 계속 일방적인 네. 어떤 주입에 의해서 맞습니다. 뭐 좋은 선생님 만나면 너무 다행이지만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그분의 일방적 입장을 계속 그쵸. 듣기만 해야 되는 학생의 억울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연습이 되어야 이 사회에 나와서도 남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자세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데 약간의 걸림돌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네. 역시 참 변하기 어려운 학교 내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역시 그것조차도 무슨 의견을 제안할 때, 네가 공부를 못해서 이러면 정말 입 다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는 좀 학교에서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한테 추천해 주신 곡이 있어요.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네. 뭐 특별히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듣고 와서 좀 이야기 이어보게요. 네, 제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입시에 지쳐 있을 때 이러한 곡들을 들으며 위로받았다고 하기에 이러한 곡을 한번 선정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같이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너의 발걸음에 내 모습이 보이고 몇 글자 아닌 내 말들로 널 안아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제 내게 널 기대 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온기를 느껴 스며들기 좋은 오늘 가벼운 말들 너의 맘에 짐이 되어 얹어지고 서투른 진심을 담아서 널 쉬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이제 내게 널 기대 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온기를 느껴 스며들기 좋은 오늘 편안히 숨을 내쉬어 모든 짐을 오늘은 지금만큼은 이제 내게 널 기대 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온기를 느껴 스며들기 좋은 오늘 네,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되게 좋네요, 가사가.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또 백예린 노래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건 네. 입시 공부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네. 인생에서의 공부가 있잖아요. 네. 공부란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한테 공부란 되게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공부랑 학습을 되게 다른 것으로 보는데요. 네네네. 공부의 경우에는 뭔가 네. 목적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이라는 사회와 교류, 이제 말씀하셨듯 쌍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교류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게 아닌 오직 일방향으로 시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동원되다 보니 되게 경직되어 있고 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 친구들로 말씀드리자면 네. 제 친구들의 경우 공부를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강합니다. 대학 음. 입시에서는 시험 점수만 보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저는 이러한 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 제가 말하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마 그 이해하는 게 서로 이제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봤을 때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기 위한 것에 불과할 네. 수 있지만 진짜 공부는 네. 이제 정말 자기가 살면서 네.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달을 네. 때 그걸 채워가는 것이 네. 공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뒤늦게 공부의 맛을 알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원에 아, 가서 네.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는 거와 다르게 네.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네. 거기에 합당한 언어를 맞-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들고 내가 왜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이런 차별을 겪게 됐을까 했을 네. 때 약간 언어는 안 되는데 불만은 쌓이는 아, 그런 네. 과정에서 공부를 하니까 네. 이게 언어가 생기는 거죠. 아, 맞습니다. 뭘로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네. 그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시키지 않은 공부란 말이죠. 내가 혼자 막 가서 책을 사서 모으고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막 보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발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왜 공부는 진짜 공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와서야 하는가? 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는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30대에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30대는 너무 늦잖아요. 네. 벌써 인생의 절반을 네. 살고 나서야 깨닫는 공부라니 이건 네. 너무했다. 막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본인에게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멈추면 네.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걸로 채워 나가는 삶이고 싶으세요? 어떤 공부를 하면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 시험 공부론 채워가고 싶지 않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네. 저도 표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뭐 예. 학습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네.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네. 여러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아.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네.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네. 인해 어떠한 것을 얻었는지 네. 그러한 것을 되게 자세히 잘 이제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알 수 있게 아. 뭔가 화학 기호를 활용하면 화학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어린애들은. 네. 그렇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네. 지식을 접함을 통해 그런 걸 전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여행은 어떠세요? 제가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예. 영감이 떠오른 것 같긴 합니다. 아, 산책을 좋아하는군요. 네, 산책을 좋아합니다. 유럽의 여러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그렇게 산책을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산책하는 가운데서 네. 영감이 떠오른다. 이게 네. 정말 전형적인 그 연구자 스타일인데. 네. 그리고 그러면 여행은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현장의 경험은 다양하잖아요. 뭐 네, 일터에서 얻을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 얻을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의 경험은 짧은 20년 인생이지만 예,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나한테 좀 이거 정말 재밌다. 정말 나 좋은 경험이었어.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경험으로서 저를 좀 더 발전시키게 된 계기라는 건 예. 거의 아픈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요? 네, 이제 뭔가 저는 사람이 크는 건 네. 아픈 일을 겪은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뭐 즐거운 일이 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다든가 제가 고2 때 첫사랑이 고2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네. 딱 그렇게 영감이 떠오르거나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뭔가 아픔을 겪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아픔을 겪으면서 네. 그것이 이겨낸다든지 그러한 감정을 진짜 직면한다든지 네. 그러함으로써 되게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네. 슬픈데 그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네. 아픈 게 사람을 키우고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친구 사이에 배신도 당해본 적 있어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네, 아니 친구가 뭘로 배신해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약간 고등학생이라 네. 시시권권을 다 따지고 너 내 편해야 돼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군요. 네.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편을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겠군요. 네.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니 이게 좀 청춘이니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 네. 되게 싫어했는데 네. 그런 말이 합당한가요?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프니까 청춘. 아. 하지만 아픈 일이 사람을 키우는 건 맞다 생각합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 네. 상처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의 상처도 알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생 때는 동아리 활동이 어떻습니까? 이제 별로 없나요? 어때요? 학교 안의 분위기는? 동아리 활동이 네. 약간 정말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학문을 탐구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네. 대학의 입시를 위한 한 가지의 발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네,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도 네. 동아리를 진로에 맞춰 짜고 네. 그쪽으로 갈 만큼 굉장히 동아리가 네. 좁은데 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오면은 뭐 제빵 동아리 이런 여러한 분야로 재미를 찾아서 네. 휴식처로 쓰고 싶으나 입시를 위해 그런 쪽으로밖에 가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디 동아리에 들으셨어요? 저는 광고 마케팅 진학을 꿈꿨어서 네. 이제 광고 융합 동아리 그런 아. 것들을 융합 창작 동아리 이런 걸 했는데 네. 하고 싶었던 거는 네. 그냥 뭐 영화 보고 놀거나 가치를 잡거나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아리가 사실 재밌어야 이게 신나는 건데 네. 이것 또한 입시의 한 연장선에서 동아리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군요. 그러면 정말 사실 학생들한테 교육적 측면에서 동아리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입시에 맞춰서 짜맞춘 동아리 말고 네. 각자 하고 싶다면 뭐가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애들 경우엔 스포츠가 무조건 가장 많을 거라 생각하고 네.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근데 제가 남자다 보니 모르겠으나 좀 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방금은 음. 진로에 맞춰서만 가야 되니 재미없다라고 음. 말씀드렸으나 정말 진로가 자신의 흥미와도 잘 맞아서 네. 그러한 동아리 가고도 즐거운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으나 남자애들은 99%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축구 아니면 뭐 야구, 농구 뭐 네. 이런 걸까요? 네, 농구랑 배드민턴, 축구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축구. 저희 아들도 축구하다가 때려쳐서 진로를 처음에 축구 선수로 잡았다가 그 전국대회에 나갔더니 자기와 같은 꿈 가진 그 중학생이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무래도 많으니까. 네. 사실 이제 어느 분야든 뭐 경쟁은 많고 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이제 뭔가 탑이 돼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손흥민 같이 돼야 된다는 맞아요. 그 열망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너무 치열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취미로서의 운동은 굉장히 재밌는 거죠. 네, 무조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을 쓴다는 게.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동아리마저도 사실은 입시에 네. 또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또 생각하고 네. 계시는 거잖아요. 네, 학생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결국은 입시라는 어떤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멀은 것 같습니다. 네, 바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신의 비중을 높이느라고 저희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여서 네. 그랬는데 이제 내신을 반영하고 수시도 만들고 했는데도 네. 변한 것은 없다. 네, 없다. 더 치열해지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또 네. 그죠. 달라지죠, 굉장히. 네. 그걸 피부로 느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근데 부모님의 재력을 피부로 느끼진 않지만 왜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듣는 게 있다 보니까 어느 학생들은 뭔가 SNS를 보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느 학생들은 어디 학원에 가서 500만 원을 주고 수시를 위한 생기부를 사온다. 그거를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은 오직 그거에 맞게만 써준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세상에는 돈으로 엄청난 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네. 특별 지도를 받는 것도 돈이어서 네, 맞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존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의 또
어떤 생활 수준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좀 네. 차이가 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공평한 운동장이 되지 못하는 사회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 어떡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전국 단위로는 뭐는 네. 못하겠지만 네. 안산에 사는 시민으로서는 네. 우리 지역 안에서 한번 고민을 나눠보는 거는 또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단원고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단원고야? 막 이러면서 이제 네. 네,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주변 반응이라든지 네. 뭐 단원고에 됐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단원고 네.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저 단원고에 누굽니다라고 네. 했을 때 주변 반응들은 어떠신지. 네. 네. 단원고의 경우는 모두 거의 진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을 겪은 학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제가 이제 한번 네. 선생님의 결혼식을 갔을 때도 네. 어떠한 해닝분께서 어디 고등학교에서 왔니? 라고 네. 여쭤보셨을 때 제가 단원고등학교입니다. 라고 네. 답했을 때 네. 그 행인분께서 그 세월호라는 단 세 글자로 정리가 된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아픈 참사이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네. 단원고등학교를 그러한 참사로 기억하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원고등학교 한 학생으로서 그 참사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후배로서 네. 이제 선배들이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한 학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네. 했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그와 관련해서 매년 뭔가 행사를 치르고 있나요? 네, 작년엔 같은 경우에는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네. 안전주간이라고 이제 네. 뭔가 안전 위협 상황이 있을 때 네. 대피하는 법, 대비하는 법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행사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가르치고 있고 네. 그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들이 안타까운 게 이제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뭐 수학여행을 안 간다든지 축소한다든지 뭐 이렇게 학교 생활에 네. 좀 재미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네. 들려요. 어떻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제 참사였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단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참사를 겪은 주체의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투표는 받긴 하지만 네. 저희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강원도, 경주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를 못 가는 점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추억을 쌓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주도가 문제인 건 아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 네. 안전하게 가는 방향 그 방법을 찾으면 될 텐데. 네,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집단적 트라우마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참사가 잘 해결되지 않고 참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학생들이 그 억울함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학생들이 뭘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원고 학생이랬을 때 그 바로 나오는 세월호 참사 이렇게 이제 뭐 참사까지는 얘기 안 하고 세월호까지 얘기했을 때 혹시 불편함이나 그런 느낌은 있으세요? 저에게 세월호가 딱히 불편함을 갖고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게 되는 것이 세월호가 10년이 된 참사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보면은 세월호로 이제 희생되신 유가족분들이나 그러한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것이 저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정말 잊어선 안 되고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러한 참사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안산에서 살면서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 아픔이 있기에 우리가 생명안전 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또 지역사회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은 자들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분명한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나 지역사회가 함께 세월호 문제를 같이 잘 풀어가고 안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안산을 떠나기 전까지는
같이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네. 네, 이야기이고 기억이기도 하고 네. 공동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안산에서 자란 학생으로 현재 안산의 변화 네. 좀 느껴지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안산에서 자란다는 건 네.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 궁금합니다. 네. 제게 안산의 변화는 네.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살던 동네가 반경 200m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 그런 것 예. 같은데 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 네.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도 한두 명 다문화 친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네. 지금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을 가보면은 정말 대부분의 학생이 다문화라고 할 만큼 한국인 아이들보다 외국인 아이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 다문화가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제 네. 주변에도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걸 미루어 보았을 때 네. 이러한 변화가 되게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워크숍 때도 말씀드렸듯 멕시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를 통해 멕시코를 배웠고 아. 뭐 중국에서 온 친구를 통해 중국의 문화를 배웠듯이 이러한 네. 문화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호문화 도시 지정받은 건 알고 계세요? 아, 네. 음. 그 현수막으로 본 것 같아요. 그 얘기했듯이 상호문화 도시라고 하면 아까 서로 그 문화를 네. 알 수 있게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멕시코 이주백년 청소년이 그 네. 안산에 사는지는 전 몰랐어요. 아, 네, 저 주로 이제 중국, 베트남, 네. 뭐 아니면 필리핀, 캄보디아 뭐 이렇게 이제 알고 네. 있었는데 아 멕시코 출신도 있었군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아, 멕시코랑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한 아, 명씩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 안산에 한 100개국이 넘는, 네. 110개국이 넘는 이주민들의 어떤 출신국이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많은 숫자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네. 베트남, 뭐 이런 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네. 동료 이웃으로 본인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뉴스에 같은 경우에는 네. 뉴스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매체다 보니 네네. 다문화에 대해 많이 부정적으로들 생각하시나 네. 제가 주변에서 겪고 느낀 음. 다문화 친구들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간이 이제 네. 막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뭐랄까, 그, 미래? 네. 우리가 미래를 좀 얘기를 네. 해볼게요. 내년이 아니구나. 올해 이제 네. 2026년 6월이면 우리가 네.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이제 처음 투표하시게 되는 거죠. 네, 첫 투표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기대보다는 네. 사실 어떤 분들이 나올까에 대해 궁금증이 크긴 합니다. 공약이 아. 무엇일까? 정치인들 잘 모르죠? 네, 잘 모릅니다. 그래도 좀 세대치고는 투표권이 좀 빨리 이렇게 좀 아래로 하향된 네. 세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투표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대통령 선거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 되셨나요? 그거는 그 이제 비밀인가요?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모두를 네. 다 인정한 입장이긴 합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네. 처음에는 정말 그 대통령 선거라는 네. 아주 국민 선거에 네. 해당되는 큰 선거를 치렀고 네. 이제 우리가 살고 네.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네. 이제 뭐 시의원이라든지 네. 시장이라든지 뭐 교육감이라든지 네. 도원을 뽑아야 되는데 잘 모르면서 투표에 나가는 거는 네. 참 힘들잖아요. 네, 많이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당의치 중에서 네. 찍게 될 확률이 네. 높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의 역량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산시를 위해서 정말 일할 건가 네.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런 걸 판단하기에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아무래도 정보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네. 제가 어리다는 것은 약간 핑계로 들리실 수 있지만 네. 어리다 보니 사회에 대한 견해가 부족합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세상 외에도 되게 넓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의 견해로 이제 정치를 바라본다면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영향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우리가 사회 네. 공부도 하고 네. 뭐 역사 공부도 하고 뭐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 그 개개인의 네. 후보자들에 대해서 정보도 부족하지만 그 나눠주는 전단지만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네. 있고 잘 또 펴보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뭔가 시민사회 안에서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네. 더 관심을 갖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가 필요하다는 본인의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제가 생각한 학교에서 네. 뭔가 그런 것들 사회를 가르치기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어른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정보를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시민 이제 학교 같은 네. 곳에 가서 예산 보는 법도 배우고 네. 그 예산들이 어떻게 안산에서 좀 네.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뭐 홈페이지 타고 들어가면 네. 뭐 어떻게 보고 아니면 이제 이 전체 예산에 대한 이제 평가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읽는 법을 좀 배웠는데도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네. 분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정택성님 같은 경우에는 난 교육에 너무 관심이 네. 많아. 교육 예산이 어떻게 짜지고 있지? 네. 어디에 어떤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지?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교육감 뽑을 때 네. 이게 좀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맞아요. 의외로 그게 쉽지 않죠. 네, 아무래도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또 스스로 찾기도 어렵고 네. 그 지역에서 언론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때요? 지역 언론 바라보면. 지역 언론의 경우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으나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접근하기엔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역 있습니다. 언론조차도. 네, 이제 학생들은 잘 찾아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알아보는지도 잘 모르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좀 살아있는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정태서님이 생각하기에 안산의 시민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신문이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겠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네, 사실 지역 언론이 잘 되면 정말 이게 또 학생들과 지역 언론이 또 함께 만드는 기사들도 생산해낼 수도 있고, 네. 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런 취재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시의원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근데 주민자치가 또 활발하게 되는 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20년 동안 그런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것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교육 포럼에서는 어떤 공약 제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계신 조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던? 저희 조는 뭔가 교육 이제 음악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음악 미술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들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그 장소에서 시의원들한테 전달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방식을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만약에 내가 시장님께 네. 공약 하나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공약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약을 아무래도 제시를 하면은 그것이 실행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법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괜찮은 공약이 있다면 그것을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동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저번에 워크숍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제가 생각하는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이 정말 괜찮다면 끝까지 끌고 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지금까지 정치인들 봤을 때 뭘 하나 제대로 끌고 가는 게 없었다. 네, 아무래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 그러면 공약만 남발하고 실천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되나요? 거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안산시를 이끌어갈 시의원, 시장님, 조의원, 뭐 교육감, 뭐 경기도 지사님 포함해서 좀 공약을 제대로 지켜주십시오가 먼저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약이 정말 비어있는 약속이 되지 않고 공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되도록 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우리의 요구도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아까
뭐 이제 20살 막 됐잖아요. 네. 이제 뭐 세상에 막 나가기 때문에 네. 경험은 없지만 네.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서 6월에 나라면 이런 것 좀 네. 물어보겠다. 네. 어떻게 실천할 건지 약속을 받아내고 싶다. 뭐 네. 이런 게 있으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활동 또 같이 하시면 네. 같이 모인 청년들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안산에 청년 관련 활동하는 단체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청년 활동은 못 들었고 학교 내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안산에는 네.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온다라는 곳도 있고, 네. 뭐, 상상대로도 있고, 네.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서칭하고 네. 찾아보셔서, 네. 아마 그 정택선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네. 있는 청년들, 네. 의기투합해서 한번 네. 해볼 만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온 소감하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나는 이런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이 새해에 네. 또 한번 소망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네, 일단 나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 웬만해서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교육을 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되게 감회가 새롭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뭔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하는 게 즐겁고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강연이라든지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그런 쪽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로 모아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산에 계속 사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데로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웬만해선 안산에 있을 계획이나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에 따라서 옮길 것 같습니다. 네. 안산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안산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으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뭔가 안산은 이제 다문화 도시가 됐다 보니 다문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입장을 제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중국인 분들, 베트남 분들 그런 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안산은 다문화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안산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공존할 방향을 모색하고 그래야 청년들이 또 남아서 그거를 발판 삼아 또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안산에서 대학도 안산이 적진 않은 편이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여기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면 결국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산에서 요러요러한 일자리가 있다면 난 남아있을 의사가 있다. 혹시 본인의 개인적으로 안산에서 내가 남아있으려면 안산이 요런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하는 게 주로 하는 것이지만 그쪽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의 경우에는 유명해져야 되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관광학과인데 관광학과는 호텔 상품, 뭐 여행 상품을 짜는 게 주류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안산에 좀 적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스타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늘어나고 뭔가 화학, 병원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청년들이 좀 더 올 수 있는 곳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의 안산에서는 안산 시민을 위한 도시 주거와 일터 그리고 안산의 상호 공존에 관해 고민하면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시민을 위한 사회이자 시민이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살만한 도시가 되기를 꿈꿉니다. 관련해서 안산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심과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88.7MHz 단원 FM 이주의 안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026년 안산의 변화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으면서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론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